아르키메데스의 대전 엔드 백면서생. 일본의 군국주의가 활활 불타올랐을 때는 언제일까요? 제 생각은 스시마 해전 이후가 아닐까 합니다. 근대 이후 동양의 군대가 서양의 군대를 이긴 전쟁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상대는 유럽의 열강 중 하나인 러시아였습니다. 전쟁 초 러시아의 태평양 함대는 일본의 기습 공격에 대부분 출항도 못해보고 항고에 당합니다. 위순항에 있던 함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 항구에 묶여 해안포대가 되어 일본군을 괴롭히죠. 이런 러시아군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출동합니다. 전함과 순양함 등 대형 함선으로 구성된 37척의 대함대였습니다. 이 함대는 러시아에서 출발해서 대서양과 인도양을 통과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장거리 항해를 시작합니다. 일부에서는 영국의 견제로 러시아 함대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러시아의 전함 중 일부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못할 만큼 거대한 전함들이어서 통과를 못했다고 하더군요. 어찌되었던 1904년 10월에 출발한 함대는 반년이 넘게 걸린 1905년 5월에야 우리나라 해역에 다다릅니다. 긴 항해의 병사들은 지칠 대로 지쳤고 이미 육상에서도 위순 요새 공방전도 패하고 봉천 전투도 패한 다음이어서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벌어진 러시아 발틱 함대와 일본 연합함대의 회전은 당시로선 세계 최대 규모의 해전이었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있었지만 일본 연합함대의 압도적 승리로 귀결됩니다. 이로써 일본은 열강에 못지않은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함대 결전이 일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란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후 일본은 무리해서라도 서구 열강과 건함 경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세계 해군 3위국이 됩니다.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어디에 내놔도 밀리지 않은 함대를 구축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전승으로 일본은 이제 간이 밖으로 튀어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1933년 일본은 워싱턴 군축조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전함을 건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전함을 건조를 위해 회의가 진행됩니다. 야마모토 이소로쿠 소장을 중심으로 한 항공모함 파가 항공모함을 계획하지만 일본 해군 수뇌부는 거대 전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건조 비용이 비슷하다고 하니 야마모토 이소로쿠는 방책을 고민합니다. 그런 중 우연히 만난 천재 수학자 카이타다시를 통해 거대 전함 건조 계획을 깨고자 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사탕발림에 넘어간 카이타다시는 자신의 천재적 재능으로 전함 건조의 문제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해군 수뇌부는 그의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카이타다시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드디어 전함 건조 계획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만만치 않은 백전노장이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해군 수뇌부를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건조 계획에는 문제가 있지만 해군 수뇌부는 함을 건조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나옵니다. 바로 함 자체의 문제를 발견한 겁니다. 이로 인해 거함 건조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야마토의 설계주임을 찾은 카이타다시를 설득하며 함의 문제를 해결 방정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설득 과정이 제가 듣기엔 정말 개소리인데 이게 또 카이타다시에게 먹힙니다. 결국 야마토는 건조되고 일본은 패망의 길로 갑니다. 영화는 재미있습니다. 군의 무리한 건함 계획을 온갖 방해 속에서도 근성 있게 해결해가는 모습이 너무 열정적이서 그것만 봐도 흥미롭습니다. 게다가 일본 전함들을 해부해가는 모습도 밀리터리 팬들에게는 흥미롭게 다가올 부분입니다. 배우들의 연기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카이타다시는 정말 병맛 같은 설득에 너무 잘 넘어간다는 겁니다. 굉장한 천재인데 알고 보면 헛똑똑이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전쟁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지만 전투보다는 전쟁으로 가는 과정을 나름 짜임새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아르키메데스의 대전 엔드 푸른 안개. 일본 영화 아르키메데스의 대전 2019을 보았다. 전쟁 영화를 워낙 좋아해서
어지간히 유명한 전쟁 영화는 다 보았고 얼마 전에 미드웨이를 보았기에 이번 아르키메데스의 대전 또한 흥미롭게 보았다. 아르키메데스의 대전은 드래곤, 사쿠라로 유명한 만화가 미타노리 후사의 가공전기 만화가 원작이다. 코단샤 영 매거진 2015년 52호부터 연재가 시작되었고 2019년 10월 기준 단행본 17권이 발매되었다. 이어 2019년에 스다 마스키 주연으로 영화화되었다. 영화 아르키메데스의 대전 포스터. 대략의 시놉시스는 이렇게 나온다. 1933년 세계 열강은 불안정화되는 정세 속에서 군비 증강에 열을 올린다. 일본도 해군력 증강을 노리지만 전함주병파 함거포주의와 항공주병파의 신형주력함 설계안이 경합을 벌이게 되고 전함주병파인 시마다 시게타로 1파는 거대 전함 야마토의 설계 견적서를 제출한다. 크기와 탑재 무장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 견적서에 명시되어 있자 야마토 건조에 힘이 실리지만 항공주병파의 주요 인물인 나가노 오사미와 측근들은 야마토의 견적이 심해 통과를 위해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조작되었다고 의심한다. 이를 폭로하고 야마토 건조를 막기 위해 나가노 측이 제국대학을 중퇴한 천재 수학자 카이 타다시를 스카우트하며 이야기는 시작된다. 일본의 특권층으로부터 오해로 인해 미움을 산 카이는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기에 처음에 이 제의를 거절하지만 야마토를 건조하게 방치할 경우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은 일본이 타국을 침공하고 끝내 일본이 전쟁이 휘말릴 것이라는 생각에 제의를 수락한다. 낙하산으로 소령 계급을 달고 입대한 카이는 시마타 1파의 감시와 견제 속에 야마토의 진짜 견적을 뽑기 위해 동분서주하기 시작한다. 영화는 가공전기가 원작답게 사실과 가공의 역사를 혼합한 것으로 전함 야마토의 탄생 배경과 이후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가공전기인 만큼 황당한 줄거리로 진행되는 원작과는 달리 영화의 시작 부분은 1945년 4월 7일 전함 야마토가 최후의 전투를 벌이다가 침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 전투 장면을 보다가 문득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5년에 만들어진 남자들의 야마토라는 영화가 생각났다. 이 영화는 전함 야마토의 생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방대한 기록을 수집하여 쓴 헨미 준의 남자들의 야마토를 영화화한 것이다.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최대 전함 야마토의 승조원이었지만 지금은 평범한 노인이자 어부가 된 카미오 배우 나카다이 타치야에게 마키코 배우 스즈키 쿄카라는 여성이 찾아와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서 시작된다. 야마토가 있는 침몰해역으로 가는 배 안에서 카미오는 60년 전의 기억들을 회상하는데 그것은 당시 겨우 15-16살이 대부분이었던 어린 수병들과 그들과 함께한 대공포 반장 우치다일 등병조와 조리장 모리와키 상 등병조의 이야기였다. 이 아르키메데스의 대전이나 남자들의 야마토는 결국 전함 야마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영화를 보면 결국 야마토에 승선했던 군인들의 삶과 죽음을 미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이런 영화에 의례 나오는 벚꽃의 무상함까지 곁들여서 그렇다면 전함 야마토는 어떤 전함이었을까? 구일본 제국 해군사에서 야마토라는 것은 전함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야마토형급 전함을 통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야마토형이 최초 진수된 것은 1941년 기본 배수량 64,000톤 전장 263M, 최대폭 38.9M 홀수 10.44M 마력 속력 27노트, 항속거리 16KT로 7,200캐리, 함재기 수상정찰기 7기 승선원 약 2,500명, 무장 46cm 사면장포 X3, 15.5cm 사면장포 X3, 12.7cm 연장 고각포 X6, 25연장기관포 X8문으로 당시에는 이 야마토를 능가할 수 없는 전함은 없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전함이었다. 1941년 9월 20일의 야마토 사진. 원래 야마토형급은 모두 4척이 계획되었으나 전함의 형태로는 1번함 야마토, 2번함 무사시까지만 건조되었다. 3번함 시나노는 전쟁 중에 항공모함으로 개조되었고 4번함은 건조가 중지되었다. 이 야마토급 전함들은
당시 미국이 가지고 있지 않은 460급 함포를 8문 이상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야마토급 전함들을 건조한 배경에는 당시 일본 해군이 가지고 있던 함대 결전주의와 대함 거포주의 사상 때문이었는데, 이것이 결국 그들이 그렇게 칭송했던 연합합대의 비극적인 최후로 이끌어가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함대 결전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글자 그대로 커다란 전함들이 포를 쏘아가면서 일전을 벌이는 것을 말한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순신 장군의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배에 실려진 대포를 발사하여 적군의 배를 격침시키는 것인데, 이런 전략이 통한 것은 일본 해군이 승리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었고, 두 개의 전쟁에서 벌어진 해전에서 승리한 일본 해군은 거대한 전함으로 일전을 벌이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런데 굉장히 모순되는 점이 한편으로, 그들은 항공모함을 건조해서 항공모함을 근간으로 하는 기동함대 전략을 가장 먼저 채택했다는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당시 일본 해군은 일본 본토를 떠나 장거리 항해를 한 다음 진주만을 공격해서 태평양 전쟁의 서전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오늘날의 미해군이 채택하고 있는 항공모함 운용 전략을 가장 먼저 체계화하고 실전에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함대 결전주의와 대함 거포주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이 구일본 해군의 실패였다. 사상 최대의 전함 야마토. 한때는 일본 제국 해군의 상징이었던 이 전함의 운명은 그 유명세에 비해 너무도 초라하고 비참한 결과를 낳고 말았다. 1941년에 완성되었고 사상 최대라고 하는 화려한 규모에 비해 초라한 전과에 빗대어 여객선이라고도 불렸는데, 실제로 태평양 전쟁 기간 중 야마토는 취역 이후 잠해함 무사시와 함께 트럭섬에 처박혀 있던 탓에 일본 해군 수병들은 야마토급 전함을 야마토 호텔 무사시 료칸 여관으로 불렀고, 세계에서 제일 쓸모없는 세 가지는 중국의 만리장성, 이집트의 피라미드, 일본의 야마토 전함이다라며 조롱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배를 잃는 것은 당시 일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끼고 아껴두었다가 제대로 된 전투에 투입한 것은 전세가 서서히 기울어가던 1944년 10월에 벌어진 레이테만 해전이었다. 레이테 섬 상륙작전은 당시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필리핀 탈환작전의 전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 전투에 참가한 미국 함대는 홀시대장의 제3함대였다. 필리핀 상륙을 저지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출전했던 야마토와 무사시. 뭔가 큰 결과를 낳아줄 것을 기대했지만 불행히도 이날 오전부터 벌어진 전투에서 야마토의 잠해함이었던 무사시는 미군기들의 집중 공격을 받아 최후를 맞이했고, 야마토 또한 큰 피해를 입고 철수해야만 했다. 야마토가 다시 출전을 한 것은 이듬해 1945년 4월 6일, 일본 해군의 최후의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오키나와 해역 전투였다. 그것이 야마토의 최후 전투였다. 1945년 4월 1일 아침 18만 2천 명에 달하는 미군이 오키나와에 상륙하자 일본군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다. 오키나와가 함락되면 그 다음은 일본의 본토가 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 이때부터 공황 상태의 일본 해군은 최악의 결정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 해군이 가지고 있던 해상 전력은 야마토를 포함해서 열척도 되지 않은 상태였다. 오키나와를 구원하러 가기에는 너무도 초라한 전력이었고 연료마저 부족했다. 하지만 당시 일본 연합 함대 사령장관 도요타 대장은 4월 7일에 오키나와 주둔 육군부대 총공격과 육해군, 항공부대의 특공 공격에 호응하기 위해 수상부대를 오키나와로 보내는 것을 승인했다. 어렵게 연료를 모았지만 그것은 이 비극의 함대의 편도 분량받게 되지 않았다. 갈 수는 있어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미 최후가 뻔히 보이는 전투였다. 이때 전투에 나설 있는 것은 전함 야마토와 제2수레전대 소속의 경순양함 야하기, 구축함 후유스키, 하스시모, 가스미, 유키가제, 아사시모, 스즈스키, 이소카제, 하마카제 등 총 10척뿐이었다. 도요타 대장은 이들은 제1유격 부대로 편성하고 제2함대 사령관 이토 중장의 지휘하에 두었다. 이 부대는 4월 6일 야마구치의 도쿠야마만을 출격하여
4월 8일에 오키나와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이 어이없는 결정에 역전의 지휘관들은 당연히 반발했다. 하지만 천황의 명령이라는 말에 의해 결국 명령대로 작전을 실행할 수밖에 없었다. 죽을 것을 알고 가는 항해였다. 파멸로 가는 상황이기에 야마토를 그대로 아껴두었다가 패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라도 전투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냥 앉아있다가 죽으나 나아가서 죽으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다.